역사를 알면 국민들이 당신 물러나시오 할까봐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르치거든요. 처음 국민의 정부 때 근현대사가 독립됐습니다. 참여정부 때 좀 확대했죠. 뭐 인문사회계열 올라가는 애들은 필수로 했어요. MB정부 들어서 뉴라이트가 들어와서 교과서 바꾸는 중에 다 선택으로 바꿨어요. 전혀 안 가르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을 바보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우선 출발이 가능해요. 나는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역사를 모르게 안 가르쳐. 못 배운 사람이다. 2013년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이해하려면 내가 역사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민주정부 10년이 무능했다라는 끝없는 그 공격과 마찬가지로 60년대부터 수출 지향 재벌 중심 고도성장 정책을 꾸준히 정부가 홍보를 해왔죠. 72년 유신부터 87년까지는 15년 동안 아예 모든 언론이 나팔수록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노조가 파업하면 반사회적이다. 현대자동차 일주일 파업했다. 1,500억 손해났다. 신문에 나왔던 어르신들은 다 기억해. 젊은이들은 모르지. 버스기사 파업한다. 서민의 발목 잡아 자기 임금인 자기 뭐 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이렇게 공격. 뼛속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반노동자 정서라는. 거기에 71년 대선부터 쓴 지역감정 구도가 있죠. 김대중 저거 전라도 빨갱이. 뭐 평등을 얘기해. 노동자를 얘기해. 중소기업을 얘기해. 반기업 정서. 빨갱이. 남북관계 개선에 빨갱이. 그러다가 이제는 친노종북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 종북을 한자 뿌려버려요. 북을 따른다는 말이에요. 북은 지구상 유일한 3대 세습한 독재국가예요. 사회주의에다가 유교 전제국가를 섞은 나라. 민주진영은 유신 독재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화하자라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전두환 때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그 독재가 싫어서 민주화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미쳤다고 북을 따라요? 그 독재국가를? 다 망한 나라를? 도대체 성립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것이 72년부터 87년이면 15년 동안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제가 2002년에 말이에요. 푸드 채널이라고 케이블에서 노무현 후보하고 저하고 대담을 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양반이 복을 좋아해서 복집에 가서 하는데 어떤 여자 기자예요. 제가 그 이름 얘기를 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그 여자가 진행하는데 이래 뭐 시작을 했는데 저 문성근 씨는 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세요? 그래서 얘기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즉시 다음 말이 뭐냐면 그 부친도 과격한 운동권이어서 그래요. 그냥 그런데 저는 너무 화가 나는 어처구니없는데 노무현 후보가 딱 치더라고요. 아니 이 폭력적인 독재 정권 밑에서 민주화 통일을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투쟁한 사람에 대해서 목숨 걸었다고 지금 과격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 금방 깨갱하고 그랬어요. 명계남이가 바다의 여기로 수천억 갖고 있는 줄 아시죠? 걔 돈 없어서 임플란트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오랜 그 잔상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다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값 제때 못 잡았죠.
조중동이 아무리 씹어 돌려도 반기업 정서라고 씹어 돌려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좀 더 노력을 해볼 수는 없었을까? 일단 국가에서 고용한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화 할 수는 없었을까? 박원순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박원순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관이에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과도가 된 이후 사회에서 서울시장을 합니다. 종부세를 20만 명이 냈거든요. 3조 정도 벌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 다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버렸어요. 지방자치단체. 왜 그렇게 했냐면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이걸 무력화할 거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이 떨어지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해서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무력화했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해요. 제일 손해본 지역구가 부산 북구 제 지역구 한 100억쯤 벌어와요. 그 다음에 대구 달성군이에요. 대구에서 제일 가난한 데가 달성군이에요. 박근혜 의원 지역구. 거기 예산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제일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달성군 주민들께서. 그런데 유시민이가 출마해가지고 어디 재래시장 가가지고 저 유시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채소 파는 할머니가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 세금 폭탄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게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주당의 한계라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세 가지 원인을 얘기했죠. 근데 이렇게 요 얘기를 드리려면 정말 긴장이 돼요. 뭐냐면 관심이 없으시고 그렇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잘하면 찍어줄게. 왜 못해? 못하면서 왜 민주당의 고민을 여기 와서 얘기하냐 이거죠. 근데 잘하면 찍어줄게. 요 단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민주당은 혁신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민이 주인으로서 더불어 어울려 사는 세상이에요. 이 민주공화국은 대의제도를 채택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산호세 시의회에 가서 다 회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00명당 내 뜻을 대의할 사람을 의회에 보내서 그들이 입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원은 나를 대의하는 사람이에요. 나예요. 그들이 모여있는 정당은 그래서 나의 뜻을 대의해야 되고 정당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민주, 진보 같이 지향을 한다. 나 새누리당 지지한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민주, 진보 같이 지향을 한다 그러면 그쪽 정당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이게 다 그 누적된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민주당. 옛날에 50년대부터 민주당은 신구파가 있었어요. 신익희, 조병옥이라 가지고 그게 신파가 김대중이고 구파가 김영삼이에요. 그게 50년대부터 쭉 흘렀어요. 근데 87년에 이 양반들이 분열한 거예요. 같은 당에 있던 양반. 그러고 나서 그 결과 3당 합당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김대중과 혁민당은 호남으로 고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과 개혁적인 또는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했죠. 영원히 소수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인재가 표를 갈라줬으니까 당선이 됐는데 물론 거기다가 JP하고 손을 잡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하고 손잡고 가진 노력을 다해서 됐는데 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은 완벽한 카리스마인 거예요. 당원과 지지자들을 완벽하게 통솔할 수 있어요. 그 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어떻게 움직이냐면 소수당이죠. 혁민당 그러면 70석 돼요. 70명 의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일을 시켜요. 야 너는 말이야 저 의료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서 2달 후에 의원총회에서 발제해라. 안 해요? 짜나. 일 안 하면. 그리고 시민사회 지식인 쪽에서 훌륭한 인분을 수혈해요.
수혈한 사람들 제가 이름을 거명해 드릴게요. 문동환, 장영단, 임채정, 이우정, 천정배, 신기남, 참신정이죠. 정동영, 정세균, 이인영, 우상호, 이 마지막 386까지. 이게 다, 이해찬, 한명수.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럴듯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김대중 총재가 영입한 사람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잘하면 뽑아줄게 딱 부합해요. 그러니까 그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딱 물러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라라는 의원을 자를 권한을 가진 적 없어요. 권력을 가진 적.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적 없어요. 도토리끼리 2인자예요. 그러니까 도토리끼리 누가 1등 자리에 올라가는 걸 용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해요. 그리고는 계파별로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맹점이 뭐냐면 한명숙이 1위하고 제가 2위했죠. 2011년 1월 15일에 지도부 뽑을 때 한명숙이가 망해야 제가 승리해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한다면 진 사람이 승복을 안 해. 승복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